도대체 여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변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성이 처음 만난 남성과 어떻게 깊은 육체적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는지, 솔직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첫 만남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만 현혹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력을 알아보는 눈이 더 정확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말하는 방식이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여성들은 남성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단순히 외모만 보는 시선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려는 깊이 있는 시선인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느낀 것은 후자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자꾸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뛰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아니, 설렘보다는 뭔가 더 원초적인 끌림이었달까요. 첫 만남에서 바로 육체적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미묘한 신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화하면서 그분이 제 손목시계를 보더니 예쁘네요라고 하면서 살짝 만졌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 터치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중년 여성들은 이런 미묘한 스킨십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함부로 허용하지 않는 접촉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을 때마다 그분도 따라 웃는데 그 웃음이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가에 주름이 지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남성적이고 성숙해 보였거든요. 원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다면 조용한 곳에서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 남성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신호이죠. 솔직히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지나갔어요. 이 사람과 2차까지 가는 게 맞나?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몸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조용한 와인바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와인을 마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의 이혼 과정,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런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처와 욕망을 공유하면서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 연결이 육체적 끌림으로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점점 목이 말라오더라고요.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그분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크고 단단해 보이는 손. 그 손이 나를 어떻게 만질까 하는 상상을. 시간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는데. 이 순간 여성은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지만 흥미진진한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조용한 곳이 어디인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어떨까?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분의 집은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놀랐죠. 커피를 끓여주시는 동안 거실을 둘러보고 있는데 뒤에서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첫 번째 의도적인 스킨십.
이 순간부터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손길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를 시험해보는 듯한 터치였죠. 그리고 제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자 조금씩 더 대담해지더라고요.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허리로.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달콤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던 것처럼요. 돌아서서 마주보는 순간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신사가 아니라 나를 원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중년의 키스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키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키스를 그리워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키스하고 만지고 옷이 하나씩 추려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선물의 포장을 벗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중년 여성에게 이런 상황은 큰 결단입니다. 젊을 때처럼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더 진실합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이구나. 하지만 어색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줄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분은 정말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차이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욕구만 해결하려는 남성과 상대방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남성의 차이. 특히 제가 반응하는 부분을 금세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떤 터치에 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리듬을 좋아하는지, 마치 제 몸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몸 전체가 떨리면서 정신이 날아갈 것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이런 경험이 바로 진정한 속궁합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감을 넘어서 정신적 해방감까지 느끼게 되는 것.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키스해 주셨어요. 그 순간 느낀 감정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마치 영혼까지 만족한 것 같았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냥 버리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운을 함께 만끽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위 후의 애프터 케어가 그 관계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옆에 누워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정말 좋았다고 속삭여 주셨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뭔가 다르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만족스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속궁합의 증거입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족스럽고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감각이 남아있더라고요. 샤워를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꾸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미소가 절로 나왔죠. 그날 저녁 참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정말 좋았어요. 잘 지내시죠? 단순한 문자였지만 속뜻은 달랐죠. 다시 만나고 싶다,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는 의미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첫 만남에서 깊은 관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완벽하게 만족했는데 마음은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들. 이런 경험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날 밤 그녀가 온몸으로 반응했고 절정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떨었는데 그런데 며칠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여성들은 완벽한 육체적 만족을 경험한 후에도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생생하고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첫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성의 몸은 아직도 그날 밤의 감각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그분의 손길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었는지.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때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몸이 달아오르곤 했죠. 하지만 이런 강렬한 기억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정말 좋았는데, 너무 좋았는데,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은 더욱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더욱 격렬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날 때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서 그런지 더 자유로웠어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달랐죠. 문을 열어주실 때부터 그 눈빛이 나를 완전히 벗겨보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식사도 대충 하고 바로 침실로 향했어요. 기다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대담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분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그분도 놀라워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새로웠나 봐요. 그리고 저도 제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서로의 몸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강렬한 자극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됐어요. 그분이 제 몸의 민감한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만져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리듬에 제가 가장 흥분하는지, 특히 제가 절정에 이르기 직전에 멈춰서 다시 천천히 시작하시는 걸 몇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몸이 떨리면서 더 간절해졌어요. 제발 계속해 주세요라고 애원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날 밤은 정말 몇 번을 절정에 이르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번 끝나고 나서도 계속 원하게 되더라고요. 제 몸이 완전히 깨어난 것 같았어요. 이런 강렬한 경험은 여성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던 중년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죠. 마지막에는 정말 기진맥진해서 그분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이런 느낌을 평생 모르고 살았다는 게 억울해서.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만족 뒤에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여자다워져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특히 그분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혹시 그분이 저를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나면서 의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은 계속 주고받았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일상적인 안부만 묻더라고요. 혹시 그분에게는 그냥 이례적인 만남이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은 여성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연락을 줄여보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분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려보려고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신가 봐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성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시험해 봅니다. 만나자고 하시면 어떡하지? 또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깊고 진솔한 관계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는 처음이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육체적 만족과 감정적 확신은 별개입니다. 그날 밤도 정말 좋았어요. 이번에는 더 다양한 자세로.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특히 그분이 제 허리춤을 부여잡고 리듬을 조절하실 때 정말 깊숙이 느껴지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그때의 쾌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좋았는데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감정의 혼재는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많아져요. 이 나이에 이런 관계만 계속 가져도 되는 건가? 혹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음 만남 약속을 잡을 때도 조심스러워졌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그분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안 만나자니 아쉽고 연락할 때도 문구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쿨하게 하면 관심 없어 보일 것 같고 밤의 기억과 낮의 현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날들이 생각나요. 그분의 손길, 그 뜨거운 시선, 절정의 순간들. 몸이 저절로 반응하면서 다시 원하게 되죠. 하지만 낮에는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낮에는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어요. 이 관계가 지속 가능한가?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제가 너무 쉬운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닐까? 결국 여성은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조금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제 감정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상대방의 진심을 좀 더 확인해 보자고. 만날 때도 바로 침실로 가지 말고 대화를 더 많이 나누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제 몸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저라는 사람 전체를 원하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만나서 입맞춤까지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분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라고 했죠. 이런 테스트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했어요. 화를 내실까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 다행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됐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분도 원하고 저도 원했는데 쓸데없이 밀당을 한 것 같아서 이런 갈등이 여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음 날 그분이 연락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초조해졌어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 아니면 제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나? 결국 며칠 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폭발합니다. 그날은 정말 미친 것처럼 격렬했어요. 며칠 동안 참았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치열했죠. 문을 열자마자 입맞춤을 하고 거실에서부터 풀어 헤치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정말 거칠게. 하지만 그게 더 좋았어요. 그날의 절정은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불고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떨었어요. 그분이 계속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고 달래주셨죠.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 여성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관계구나. 몸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 선생님, 도대체 속궁합이 진짜 잘 맞는 거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가요? 50대에 접어든 한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어온 질문입니다.
이혼 후 몇 년 만에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후 그녀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분명히 그날 밤 그녀가 온몸으로 반응했고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애매해요. 진짜 좋았던 건지 아니면 예의상 그런 척한 건지. 아래는 축축하게 젖었는데 뭔가 가짜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죠. 이 사람이 연기를 하는지 구별이 안 가는 상황도. 분명 속은 뜨거웠고 딱딱해지는 느낌도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고민 사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젊을 때와 달리 이제는 단순한 욕망 해소가 아니라 진짜 통하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특히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여성의 진짜 만족과 가짜 만족을 구별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막상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여성이 정말 만족했는지 더 나아가 또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여성들은 예전처럼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여자들도 솔직히 다 자신의 감정을 오픈하지는 않아요. 내가 다 오픈하면 이 남자한테 끌려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폭포라도 한 번 뿜었다가 내가 좋은 감정을 다 들켜버리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계속 이 남자에게 매달리게 되는 건 아닐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면서 손을 치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좋더라도 자제하려는 기본적인 유교문화 여성의 습성을 지닌 거죠.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더 세게 잡아당기고 빨아당겨줬으면 하지만 입으로는 싫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대로 여성의 감정을 구별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좋았어도 싫은 것 같고 싫었어도 좋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도무지 생각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바가대고 싸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가 축축하게 젖었지만 시침에 딱 대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여자들도 별로 이긴 하지만 또 아프고 거칠어져서 퍽퍽하게 예민해졌지만 좋은 척하면서 황홀한 척하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남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진짜 반응과 신호입니다. 왜 속궁합의 신호를 알아야 하는가? 먼저 이것부터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진정한 속궁합은 단순히 그 순간의 격정적인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잘 맞는 관계는 그 뜨거운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서로의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남성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순간의 열정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 관계들을 말이죠. 하지만 정말 잘 맞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다릅니다. 그 여성의 몸이 당신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일상으로 스며들어 특별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상하게 자꾸 연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99% 그녀가 당신과의 그 밤을 되짚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말이죠. 몸이 기억하는 그 감각, 당신의 손길이 어떻게 자신을 어루만졌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황홀했는지. 그런 기억들이 선명할 때 여성은 절대 그 사람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욱 솔직합니다. 젊을 때처럼 체면 때문에 참거나 숨기지 않아요. 좋았으면 좋았다고 그리고 그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고 은근슬쩍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추천해 주신 그 와인 이름이 뭐였죠? 오늘 날씨가 그날 밤 같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뭐 하고 계세요? 이런 메시지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당신과의 그 시간이 자꾸 생각난다. 그때 그 느낌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성이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특히 그날 밤의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녀의 몸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이 일상 속에서 자꾸만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혼자 상상하면서 웃는다. 이건 남성분들이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확실한 신호입니다. 속궁합이 정말 좋았던 여성은 혼자 있을 때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문득문득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내 귓가에 속삭였던 목소리, 내 몸을 그렇게 세심하게 어루만져주던 손길, 절정의 순간 서로 바라보며 나눴던 그 눈빛, 이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여성은 그 순간들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몸이 다시 반응하죠.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때의 그 황홀한 감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경험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좋은 경험이 흔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틈날 때마다 꺼내어 음미합니다. 만약 당신과 함께한 여성이 다음날 유난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면, 혹은 며칠이 지나도 당신을 볼 때마다 묘한 미소를 보인다면, 그건 바로 이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자꾸 스킨십을 유도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여성이 어느 순간부터 먼저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이야기하면서 무릎을 슬쩍 건드리고,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100% 그녀가 당신과의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에게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더욱 신중하죠. 하지만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상대에게는 다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자꾸만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커피 마시면서 슬쩍 어깨를 기대온다.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팔을 낀다. 대화 중에 장난스럽게 팔을 툭툭 친다. 영화를 보면서 무릎을 살짝 붙인다. 이런 행동들 겉으로는 친밀감의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몸이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그날 밤의 그 황홀한 경험을 다시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유혹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스킨십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나도 그때처럼 다시 느끼고 싶은데 당신은 어떤가요? 라는 메시지를 몸짓으로 전달하는 거죠. 만약 평소보다 스킨십이 늘어났다면, 그리고 그 스킨십이 점점 더 은밀하고 의미심장해진다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어진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속궁합이 정말 잘 맞는 남성에게 여성은 평소 하지 않던 특별한 것들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몸과 마음이 모두 만족했을 때만 나타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직접 요리해서 가져다 준다. 그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 평소 하지 않던 스타일로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한다. 그의 취향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런 행동들은 계산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여성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 사람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충동이죠.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런 마음이 더욱 진솔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정성을 쏟게 됩니다. 한 50대 여성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런 만족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한 밤 이후로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기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 신호들이 나타나는 이유. 왜 여성들은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속궁합이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완전히 만족했을 때 그 경험은 감정과 연결되고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애착으로 발전합니다. 여성의 몸은 기억합니다. 어떤 손길이 자신을 가장 황홀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순간에 가장 뜨거웠는지, 어떤 리듬에 가장 깊이 몰입했는지,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일상 속에서 자꾸만 떠오를 때 그녀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몸의 반응이 예민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당신과 함께한 여성이 이런 신호들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첫째,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그녀의 신호를 알아차렸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면 안 됩니다. 중년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릅니다.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확인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그녀의 신호에 적절히 화답하세요. 연락이 왔을 때는 따뜻하게 응답하고 스킨십을 원할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이런 것들이 그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셋째, 당신도 그 경험이 특별했다는 것을 표현하세요. 남성들은 종종 과묵하게 행동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았다. 자꾸 생각난다. 는 식으로 표현해 주세요. 주의해야 할 것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그녀가 이런 신호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년의 관계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신호들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속궁합은 단순한 육체적 만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깊은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런 진정한 연결이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진짜 속궁합입니다.